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류 조항, 즉 Reserve Claus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류 조항은 모든 프로스포츠 리그에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FA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선수가 소속팀에 묶여 있습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보류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 생겼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Pay Dirt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포츠 경작에 관한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저도 처음에 스포츠 경작을 공부할 때 이 책을 제일 먼저 보고 공부했습니다. 미국 동부에 MIT 대학이 있다면 서부에는 칼텍이 있습니다. 이 칼텍의 제임스 쿼크 교수와 미시간 대학의 로드니 포트 교수가 같이 공저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876년에 프로야구 리그가 창설됩니다. 내셔널 리그이죠. 훗날에 만들어지는 아메리칸 리그와 합쳐져서 지금의 메이저 리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그가 탄생하기 이전, 아주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동네 공원에서 이웃 동네 야구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네 축구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연히 잘하는 선수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동네 또 잘하는 선수들과 좀 합쳐가지고 더 강한 팀을 만들고 좀 멀리 있는 동네 팀들과 경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좋아지고 또 나름 인기 있는 스타 선수들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는 경기가 생기게 되고 자연히 돈을 받는 선수가 생겨났습니다. 즉 프로야구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야구팀이 186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팀 이름이 신시내티 레드 스토킹스입니다. 10명의 프로 선수로 구성되었는데 1869년 시즌에 57승 0패의 퍼펙트 시즌을 보낸 레드 스토킹스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 구단이 출연하다 보니까 자연히 프로야구 리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프로 경기, 즉 비즈니스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 문제가 대두됩니다. 초기에 선수 계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선수는 단년 계약을 하였고 다음 시즌 계약은 소속팀을 포함한 어느 구단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즌 중간에 내년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팀에 뛰고 있는 시즌 중간에 내년에는 B팀에 뛰기로 미리 계약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완전한 FA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년 계약하는 것만 요즘과 다르고요.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악행이 가끔 발생하곤 했습니다. 보스턴에 찰스 웨슬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시즌 중에 구단이 378달러의 뒷돈을 주지 않으면 경기에 뛰지 않겠다고 구단을 협박하는 기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만 끝나면 또 다른 팀 갈 테니까요. 아직 프로페셔널리즘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의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류 조항의 태생은 1879년에 발생합니다. 내셔널리그 구단주들은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라는 도시에서 미팅을 합니다. 구단은 소수의 스타급 선수들의 고연봉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입니다. 당연한 이치죠. 모든 선수들이 FA 신분이라고 상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스턴의 구단주인 아서 소데는 비밀 협약을 제안합니다. 각 팀은 소속 선수 중 5명을 보류 선수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서로 간에 공유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팀들도 이 선수들과는 절대로 협상하지 말자는 비밀 협약입니다.
즉 현재 소속 선수 중 5명은 그 구단의 소유권을 다음 시즌에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자는 담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팀은 5명의 보류 선수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협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독점 시장으로 만든 것이죠. 그 결과 1880년 시즌에 선수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내셔널리그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구단들이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80년대 들어서면서 라이벌 리그가 또 조성됩니다.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이 1882년에 만들어졌고 유니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또 다른 리그가 1884년에 만들어집니다. 자연히 좋은 선수를 확보하려는 구단 간 경쟁뿐만 아니고 리그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선수 연봉이 다시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생 리그인 유니온 리그는 한 시즌이 끝나고 파산해버렸고 살아남은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과 내셔널 리그는 상호 간에는 보류 선수와는 협상하지 않기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87년부터 표준계약서에 보류조항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류조항이 공식화된 것이죠. 여기에 1880년대 후반기에 프로야구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중 수입도 증가하였고 그래서 구단들은 다시 흑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선수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플레이어 리그라는 울타리 안에 선수와 다른 외부 투자가로 지배구조를 조성한 다음에 구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8개 구단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제법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곧 소멸합니다. 그 후에도 보류 조항은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저해하는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년간 여러 차례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조항은 1974년까지 굳건하게 버텨냅니다. 긴 법정 싸움이 진행되다 마침내 1975년에 연봉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또 2년 후에 FA 제도를 허용하면서 보류 조항은 sa라지게 됩니다. 표준 계약서에서 보류 조항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연봉 조정 자격을 얻는 메이저리그 경우에는 4년 차가 되기 전까지는 즉 1년에서 3년 차에 있는 신인 선수들은 아직도 사실상 보류 조항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보류 조항의 경제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이 선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류 조항은 선수 노동 시장을 수요 독점 시장으로 만듭니다. 즉, 각 선수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가 단 한 팀, 소속팀입니다. 당연히 선수들이 제 가치에 걸맞는 연봉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보류 조항은 구단 간의 담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 구단이라도 다른 구단 선수와 계약해버리면 이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리그 사무국에서 이런 계약을 승인하지도 않겠죠. 엄연히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스포츠 산업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지만 스포츠 산업에서는 라이벌 기업인 다른 기업과 함께 해야지만 경기라는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부터 구단 간에 어떤 형태든 협력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FA 제도가 되면 선수 노동 시장은 경쟁 시장으로 전환됩니다. 각 선수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가 소속팀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효과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평균 연봉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67년부터의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FA 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연봉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인 미국의 산업의 평균 임금인데 그거는 뭐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MLB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1999년 말, 즉 2000년 시즌이 시작되기 이전에 KBO에는 보류 조항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수협의회를 만든다고 시끄러웠는데요. 그 여파로 FA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 프로야구도 보류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에 주요 FA 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보겠습니다. 22년에 두산 베어스의 김재환 선수는 4년에 115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의 김현수는 4+2, 즉 4년 또는 6년이죠. 115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같은 해 양현종 선수 기아 타이거스죠. 4년 103억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는 5+3으로 140억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4년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는 6년에 124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LG 트윈스의 임찬규 선수는 4년에 50억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는 4년간 110억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모두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과거에 많은 선배 선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최동원입니다. 최동원 선수는 크지 않은 체구에도 강속구를 던지는 최고의 투수입니다. 10년이라는 길지 않은 프로 선수 생활을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최동원 선수가 1988년 9월 13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결성을 전격적으로 주도했습니다. 물론 구단의 반대로 실패를 하였고요. 따라서 구단과의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선수협의 여파로 최동원은 삼성의 김시진 등과 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 후반부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